이곳은 화학, 가스, 자동차 등 다양한 곳에 사용되는 밸브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밸브 산업은 글로벌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는데요. 국내 토종 밸브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꾸준히 컨설팅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이장성 컨설턴트는 매주 한 번씩 이곳을 방문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예, 그럼요. 지금 이제 저희가 출고돼야 될 제품이 있는데 이거 관련돼가지고 이제 출고 전에 좀 확인하려고 잠깐 있었습니다. 이장성 컨설턴트는 3년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선사항을 좀 많이 피드백을 받아야지 그리고 또 좋은 제품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먼저 지난주에 주고 간 과제를 확인하는데요. 사용하지 않는 자재들을 분리해서 모아보라고 숙제를 내줬습니다. 엄청 고생했어요. 이거 순대로 다 이렇게 해놨네요. 작업장에 하나씩 떨어져 있을 때는 몰랐는데 모아보니 놀고 있었던 기업 자산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일단은 오더에 대한 사양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적재가 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판단이 이제 식별이 안 되는 제품들이 많거든요. 부속화품으로 완전히 판명이 나면 공장 어디다 두는 것보다는 빨리 어떻게 처리하는 게 처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은 또 나머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한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이번 계획으로 봤을 때 이 재고 관리랑 선입선출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 이제 이번에 정리가 되면은 앞으로도 선입선출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앞으로 관리에 좀 뼈저리 있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부분으로 해서 이제 부분을 지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공 부분을 그런데 실제 와서 봤더니 종업원은 적지만은 기술 표준화가 많이 안 돼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 글로벌 기업하고 경쟁하는 데 있어서 이 제조하는 제품의 생산성이 좀 많이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장성 컨설턴트는 불량품을 줄이는 방법을 강구하고 생산성을 높였습니다. 오늘 지금 PNC 판넬이 있나요? 물론 제어하는 구동부나 신호축은 있긴 한데 그것들이 지금 컴퓨터랑 연동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그 부분을 이제 연동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다품종 소량이기 때문에 CNC MCQ와 이 범용 장비들에 대한 연계성 그리고 그것들로 해서 이제 창고로 입고까지에 대한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현재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만 줄이고 작업 표준화가 되어 있는 게 잘 실행만 된다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노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을 겁니다. 사실 컨설팅을 처음 시작할 때 기업에서는 외부 사람을 기업 내에 들이는 것에 대해 우려했었습니다. 나만큼 기업을 아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전체 공정의 흐름도가 우선 엉망이었어요. 우리가 정보를 받아들여서 경영 쪽에서 정보를 받아들여서 데이터화하고 있는데 첫 컨설팅에서 오신 분들이 쓰레기 취급을 해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가지고 왜 쓰레기 취급을 하냐 그랬더니만 데이터를 만드는데 시간과 돈을 들였지 않느냐. 근데 활용을 안 하니까 쓰레기다 이거예요. 활용을 해라는 거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제3자의 입장에서 기업을 바라보자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기술 표준화를 통해 2018년 매출 50억 원에서 2019년에는 상반기에만 40억을 달성했습니다. 지금은 다음 단계의 컨설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스마트 공장 현재 추진되는 솔루션 플러스 스마트 공장으로 해서 현장 공정 자동화 해서 실질적인 스마트 공장 고도화 작업을 컨설팅을 실행할 예정입니다. 4차 산업에 발맞춰 공장 라인을 재정비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토종 밸브 기업이 활약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겁니다. 또 빅데이터 분석을 도입해서 예상 결과를 산출하고 기업 손실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컨설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렇게 안 하면 경쟁에서 살아남기가 힘들 거예요. 우리는 우리 나이 세대에서는 상관없어요. 어떻게든 이렇게 손으로 만들어서 물건을 팔고 수금을 해서 봉급 주고 이렇게 하는 거 괜찮은데 앞으로 젊은 사람들이나 기타 해나가려면
사무 자동화부터 시작해서 그 제품을 스마트 팩토리 쪽으로 가는 쪽 이것만이 살아날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컨설팅을 계속하고 저희한테는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실제로 6개월 미만의 컨설팅은 공정 불량률이 3.46% 줄어들고 1인당 생산성은 8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3년 이상의 장기 컨설팅을 통해서는 매출액, 수출액, 영업이익이 모두 상승했습니다. 컨설팅을 통해 중소기업에 변화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컨설팅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면서 컨설턴트 양성 교육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오늘은 기업 컨설팅 실무에 대한 특강이 열렸습니다. 기업 컨설턴트를 희망하거나 컨설턴트로 재직 중인 사람들이 강의실을 가득 채웠는데요. 열기가 느껴지네요. 있는 분들이 현실적으로 이제 컨설팅 업무가 이제 어떤 걸 수행하는지를 좀 알고 싶기도 하고 저희가 이론적으로는 많이 배우는데 이게 적용하는 게 항상 어렵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공부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현재 현직에서 컨설팅 하고 있고요. 예, 이 수업이 상당히 의미 있을 것 같아서 참석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컨설턴트에서 가장 베테랑 컨설턴트의 생생한 특강이 이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생산부장파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상무파가 있어요. 그래 뭐 일하면 있잖아요. 운영이 잘 안 돼요. 부세이기주의적인 개념에서의 컨설팅 양성 교육이나 컨설팅 자격증 취득 등을 통해 컨설턴트를 준비할 수 있는데요. 고객이 있고 컨설턴트가 있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거기 세 개가 돼야 돼요. 프로그램 없이 가면 안 됩니다. 컨설턴트는 1등부터 60등이 넘으면 안 돼요. 상행 평준화돼 가지고 이익을 내야 돼요. 그래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 자유관리 환경 조성이라는 풍부한 경력을 쌓은 컨설턴트의 경험을 나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기업 컨설팅은 어떻게 진행돼야 할까요? 우리가 그러한 방향성에서 그죠 문제를 정확하게 보고 접근하잖아. 안 될 거고. 그래서 그런 구조를 한국 중소기업형 컨설팅 기법이라든지 이런 걸 끊임없이 개발해서 우리 중소기업이 세계 경쟁력,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정부뿐만 아니라 또는 학계라든지 저희 같은 사람들이 해야 될 하나의 업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문성 있는 컨설턴트 양성이야말로 중소기업 발전에 꼭 필요한 일이죠. 이런 컨설팅 인력들이 많이 배출이 되게 되면 회사의 분석 결과 또는 앞으로 어떻게 비즈니스를 바꿀지 또는 뭐 좀 더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의 생산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컨설팅 받을 수 있다면 중소기업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수많은 요소를 한 걸음 떨어져서 발견하고 기업의 가능성을 성장으로 바꿔주는 일. 컨설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천국이라 불리는 대만입니다. 대만에선 대기업이라는 개념이 없을 정도로 중소기업이 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중소기업이 전체 산업의 97.7%, 78.4%의 고용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대만은 국가가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그 결과 중소기업의 천국으로 발돋움했는데요. 하지만 문제점도 생겼습니다.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체제만으로는 대만을 대표하는 브랜드를 만들 수 없었던 겁니다. 目前来讲的话，就是说我们台湾的中小企业已经开始面临到一个比较老化的状态了，因为我们大概有25%的中小企业，它已经它的创立年限其实已经超过已经超过20年，对，所以他们当初可能不管他们是做塑胶射出、钣金、水下探测那些，他们在专业领域上面都很强，所以他把全部的心神都放在企业经营里面，那他可能没有时间去看外面到底发生了什么事情，就外面趋势有什么样的一个变化。
대만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을까요? 한 중소기업을 찾아가 봤습니다. 지게차를 만드는 곳인데요. 이곳은 대만의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그렇듯 이미 노화 상태에 이른 기업이었습니다. 대만의 지게차 업계는 이미 밀려드는 중국 기업에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죠. 当时遇到的问题是，第一个是市场受到压缩嘛，所以我们市占率越来越低。第二件事情是人才不足，招募人才很困难，所以我们要有新血进来是相对是很难的。那第三部分是确实因为我们公司的财务比较吃紧的情况下，你很难花很多时间花很多钱做广告去宣传自己。 중국 기업에 맞설 수 있는 돌파구가 필요했습니다. 지게차를 만드는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중국 시장에 대항하기란 어려운 일이었는데요. 거기다 노후한 경영 방식 또한 기업을 어렵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应该说，父亲其实也是有跟我 讨论很多经营管理的方面，但是随着时代变迁，其实父亲当年成功的方式到现在其实已经受到非常大的挑战，跟以前的整个市场环境完全不同。那现在因现在市场的变化的状况当中，我们怎么找出真正解决问题的方法？对啊。 대만 중소기업의 대부분은 가족 경영으로 이루어집니다. 과거 책임감을 가진 가족들이 똘똘 뭉쳐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이끌어냈지만 책임감만으로는 글로벌화되는 산업 구조 속에서 경쟁력을 갖기가 힘들어졌습니다. 那个时候，因为很多的中小企业主就跟我们反映说，他的2代不想接班，对，所以我们才开始想说，我们是不是可以办一个什么样的一个专案，去协助这些中小企业主还有他们的接班人能够顺利的去做相关的一些经营权啊，对，或者是企业的一些转型的一个转变。 가족 경영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위한 경영대학이 생겨났습니다. 第一个是我们每个月都会有一个主题的一个业师的分享，因为我们的业师其实都是来自各行各业的一个专业经理人，他们可能从行销、财务、广告。 对，或者是资讯，他们都是非常的专长的，所以我们就会请他们来跟学员们讲，现在这个领域里面最新的趋势，然后业界惯用的手法到底是什么，然后去打开学员们的视野。 기업 경영에 필요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중소기업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데요.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지는 활동이 바로 기업 컨설팅입니다. 지게차 업체의 린사오이 대표도 경영대학을 통해 기업 컨설팅을 진행했습니다. 대만의 유명 자동차 기업과 기술 협력을 하게 된 겁니다. 再接下来就是在如果突发状况的情况下，我们有就是他们的 IT 人员来跟我们这边对接，那我们跟他们一起合作开发的。他们以前那个 IT 系统不是用在堆高机上面，他顾问建议他们要转型，所以他们就说那这个系统可以拿来干嘛？的时候我们才把堆高机跟他们系统去对接。 정부의 기업 컨설팅 지원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자동차 기업은 지게차 업체의 IT 기술을 전수하고 정부로부터 약간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습니다. 또 지게차 기업의 정보도 공유하죠. 서로가 윈윈하는 컨설팅을 통해 기업과 기업 간의 협력 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컨설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